네,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4% 하락한 204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 잭슨홀에서의 옐런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금리 인상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갈팡질팡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주들도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IT나 이런 업종들도 좀 쉬어가고 있고,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뭐 이번 주 내내 대체적으로 이제 횡보하고 옆으로 파동만 나오는 장세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한 3,10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 선물에서는 3,200억, 3,300억 정도의 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오늘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만 주 넘게 매도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충적으로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3천억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의 거의 대부분이 좀 나와줬고, 이 중에 어느 정도는 이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자사주 메인 물량으로 잡혔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이 던지는 삼성전자의 물량을 조금 받아냈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연기금도 매수에 가담을 했었던 모습이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투신 쪽에서는 뭐 여전히 계속 매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주도주가 있었던 장세는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용조용했고 잔잔했고, 뚜렷하게 뭐 크게 갔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화학업종도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운송장비 업종이나 유통업종, 전기가스, 통신업종, 금융업종이 약간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반대로 또 뭐 네이버 쪽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호텔신라라든지 뭐 현대산업, 기아차도 좀 많이 떨어졌죠. 이런 자동차 업종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좀 받아냈고요. 일단 뭐 현대차라든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물산, 포스코, 기아차 이런 종목들로 좀 매수가 들어갔던 모습이었는데, 딱히 뭐 이거다라고 해서 끌어올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렇다 할 만한 거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어떠한 방향성을 정해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거기에서의 연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횡보하느냐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오느냐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잭슨홀 옐런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 조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힘이 없어요. 주도주도 없고 힘이 없고, 사실 코스피를 이끌어 가려면은 이 외국인들이 사는 게 가장 좋고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려면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게 좋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려면은 기관 쪽에서 주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야 되는 이 기관이 잘 보시게 되면은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 뭐 기타 금융, 보험, 금융 투자할 거 없이 다 팔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중간에 좀 사기는 했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거의 코스닥 시장의 대표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기관들도 대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좀 매수에 들어와야 이런 중소형주들도 조금 더 활력을 띨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7월달 보시면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매도를 좀 치고 있죠. 브렉시트 이후에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브렉시트 이전에도 매도가 좀 지속됐었던 모습인데, 6월달부터 6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6월달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7월 달에 올라와도 개인들이 시장 상승을 체감하기는 힘들었었던 장세고 8월 달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시면 5월 달에는 그래도 장이 괜찮았어요. 5월 달에는 기관들이 사고 있었습니다.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4월 달에도 뭐 마찬가지죠. 4월 달에도 그랬었는데 3, 4월 달에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조금 그래도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잃었어요. 기관들이 돌아와야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기관들마저도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체도 없고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체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의 짧은 파동이 나오는 장세이고요.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해서 파동이 나오는 장세이고 파동 이후에 또다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한번 튀고 나면 다음날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테마 장세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짧게 파동이 나오고 빠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우리도 그 시장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될 거고요. 방망이를 길게 잡고 멀리 보고 큰 거를 노리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철도 관련주들이 또 흐름이 한번 넘어왔어요. 대오AL, 푸른기술 이런 종목들 흐름 넘어왔거든요. 잘 보시면은 하루 튀고 나면 다음날 또 쉬고 또 쉬었다가 또 있다가 파동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오늘 튀고 난 다음에는 또 내일이나 이튿날은 또 쉬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쉬고 나면은 또 다시 한번 더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철도 관련주들도 파동이 한번 나왔고 칩스앤미디어나 VR 관련주 있죠. VR 관련주로 손꼽히는 또는 AR 관련주로 손꼽히는 종목들 칩스앤미디어, 토탈,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동안에 쉬고 있다가 급등의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참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상을 하기가 어렵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오늘 일진 디스플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냥 쭉 빠지다가 쉬어가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뜬금없이 올라오는 뜬금포가 한 방씩 나오고 하다 보니까 참 이 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쫓아가서 사기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밑에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고 버티다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고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철도주뿐만 아니라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보령 메디앙스 같은 이런 보육주들 이런 종목들도 오늘 하나의 시장의 테마로 형성을 하면서 탄력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때문에 파루, 제일바이오, 그 다음에 이글벳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크게 간 거는 아니지만 제대로 간 건 파루밖에 없죠. 파루만 한 6% 가고 제대로 움직임도 없었고 중앙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잔잔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탄력을 보였던 부분들은 없는데요. 참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참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쫓아가서 사거나 그렇기도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장세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린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들이 넘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잠정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장을 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쉬어가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초심 즉 좋은 회사, 좋은 위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 좋은 회사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밑에서 사놓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그런 종목들에게 흐름이 넘어왔을 때 그런 것들에서 많은 수익이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서 들고 간다 생각하시고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신다면 어차피 시장은 떨어지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졌을 때 쉬어가고 있을 때 관심을 잘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시황 방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